그런데요, 1,000만 원 벌려고 했던 투자 오히려 그 돈 다 날렸습니다. 결국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 월급 몇 배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저처럼 빨리 부자 되려다 먼 길 돌아가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투자 실패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액 아파트 투자 실패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 않나요? 다주택자가 되면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보너스처럼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투자는 또 하고 싶고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되고 아이도 없고 맞벌이인 젊은 부부는 소득도 높아서 열심히 투자하는데 외벌이에 씻고 마는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집 근처 아파트 가격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었어요. 광역시였고 조금 멀긴 해도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아파트를 찾다니 저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마치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사하면서 종종 저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데요. 나눔 혹은 아주 저렴한 물건에 혹해서 받아오거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오면 잘 안 쓰고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는데요. 짐만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기름값, 시간 써가면서 거래했잖아요. 또 옆집 엄마와 대형마트 갔다가 대량 구매하면 싸니까 필요 없는 물건이나 간식을 함께 사기도 합니다. 마트 구경 삼아 갔는데 어느새 커피값 쓰고 내가 이거 왜 샀지? 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EBS 자본주의 책에 보면 신경정신과 김병우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쇼핑은 사실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결국 우리 소비 습관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가소비 중독 소비 이면에는 우리 감정이 불안, 우울, 화가 났을 때 자존감 또 동질감을 느끼고 싶을 때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영끌족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값, 누구네는 얼마 올랐대. 또 함께 투자하는 동료는 나보다 더 어리고 아이도 없는데 투자도 훨씬 잘하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에 뒤늦게 뭐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사게 됩니다. 저의 경우 외벌이다 보니 덜 쓰고 모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명절, 연말 보너스, 연말 정산, 환급액도 모두 종잣돈에 보탰습니다. 집이 많아야 빨리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백만 원의 집 한 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에 사실 혹했습니다. 매매는 9,300만 원, 전세는 당시 9천만 원, 갭 300만 원에 취등록세, 복비, 인테리어 등 부대 비용 1,000만 원을 들여서 광역시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살 때만 해도 1,000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벌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요, 1,000만 원 벌려고 했던 투자 오히려 그 돈 다 날렸습니다. 매도가 안 되어서요, 도배장판 새로 하고도 전셋값 9천만 원도 안 되게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소액 투자, 내 돈 아예 안 들이는 무피 투자,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플러스 투자라도 다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매수할 때는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매도까지 험난했습니다. 돈만 버린 게 아니라 시간, 에너지, 길바닥에 기름값도 버린 셈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데 사람들은 전세를 굳이 사는 걸까요?
그 지역에 잠시 머물 곳이기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아야 하지만 매수하고 싶은 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적게 들었다, 돈이 오히려 남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고 나서의 수익입니다. 우리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사셨던 분들 중에 지금 돈 버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싸게 샀어도 제값에 못 팔면요? 팔리면 다행인데 팔리지도 않는다면요? 집은 팔아야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제가 매수한 가격에 팔았다 해도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매수와 전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이미 손실난 돈입니다. 인테리어는 또 어때요? 수리 거창하게 안 해도 임차인들은 도배장판 새로 교체한 집을 선호합니다. 또한 보유하는 동안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도 냅니다. 아무 일 없음 다행이지만 이런 집들은 대부분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누수가 터진다면요, 주변의 공급 혹은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세팅한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면요, 중간에 오히려 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공실에 따른 부대 비용 발생도 임대인 몫입니다. 구축이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라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집값도 올라준다면 7월과 9월에 두 번 내는 재산세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몇만 원이라도 부담스러운 돈이 됩니다. 또 매도 시 드는 중개수수료도 계산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저는 소액 아파트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최소 광역시이고 상급지, 신축, 학군 좋은 곳 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매수가가 싸다고 투자금 적게 든다고 아파트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계약서 쓰러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다 데리고 장거리 운전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 매수는 어느 곳보다 쉬워도 보유와 매도는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도시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는 입지를 더 깐깐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지 꼭 보세요. 또한 상품성도 중요합니다. 구축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얼죽신이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그 편리함 때문에 선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전세금, 월세 얼마 더 주고라도 신축을 선호합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지을 땅이 많은 지역일수록 새 아파트 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구축에 커뮤니티도 없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외면받기 쉽습니다. 지방 아파트 투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투자 금액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여야 합니다. 상급지 내에서도 상품 좋은, 즉 신축이라면 투자하세요. 둘째, 수도권보다 지하철 역세권의 힘이 약합니다.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역 가까운 곳보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연봉 수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다고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네 번째, 지방은 학군의 힘이 역세권보다 강합니다. 선호도 높은 일반 학교가 있어도 학원가 형성이 된 지역을 많이 선호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가 수월한 아파트가 수익이 납니다.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잠시 언급했지만 되레 당시 남편과 월급 3배 되는 금액을 손해보고 4년 뒤에 겨우 팔았습니다. 17년도에 사서 21년에 팔았는데요. 3년이 지난 24년, 지금 또 아직 매매가는 9천만 원대입니다. 사실 지난 7년간 안 오른 아파트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중 한 곳이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들고 있었다면 몇만 원씩 되는 재산세도 임차인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미안하죠.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요. 안 샀으면 안 샀지 다시는 이런 투자 안 합니다. 지방아파트 소액 투자일수록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 남편에게 보너스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합시다. 저처럼 초보가 조급한 마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지 마시라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